자,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는 5장 배열과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날 오늘은 5장에 대해서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여태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변수의 값을 저장을 했었는데, 그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배열을 사용합니다.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자료형을 여러 개 저장할 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수를 5개를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정수 배열 5개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수 이름을 써서 int a, b, c, d, e 이렇게 5개를 써야 되는데, 배열을 사용을 하면 이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대괄호가 배열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써서 int array 5이라고 쓰면 이거는 5개짜리 배열이구나. 근데 그 5개의 값은 전부 정수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수 데이터 5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int a5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배열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서 선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배열은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킬 때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개의 값을 우리가 이제 5개가 저장이 되면 그 5개의 값이 저장된 각각을 우리가 인덱스를 붙여서, 여기에 번호를 붙여서 0번째 값, 1번째 값, 2번째 값, 3번째 값, 4번째 값,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인덱스가 처음에 시작하는 번호가 0번이라는 얘기예요. 1번이 아니고 0번입니다. 그래서 5개짜리 배열은 0번부터 4번까지의 인덱스를 갖게 됩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복문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 여기서 이제 for문이라는 반복문을 썼는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i가 0부터 5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요 5개의 값을 반복하면서 array i를 출력을 하면 array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할 때는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이 개수가 5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array의 크기 나누기 그 배열의, 그러니까 이 ARR이라는 배열의 전체 크기를 array 제로는 첫 번째 값이죠. 첫 번째 값의 크기로 나누면 전체의 개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이 내용을 더 나가기 전에 한번 프로그램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솔루션 clanguage.solution을 띄우고 15번째 문제 프로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15번째 문제인데 array에 대한 내용이죠. array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는 stdio.h로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열, 정수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는 2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이것처럼 정수 배열 A를 5개짜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는 내가 10, 20, 30, 40, 50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배열을 저장을 해 놓고, 이 배열의 각각의 내용을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 for int i는 0부터 i가 5까지 증가되면서 printf %d 한 칸 띄고 여기에 배열의 인덱스를 넣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개가 다 출력이 끝나면 여기에서 printf \n 해서 줄바꿈을 해주도록 하죠.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배열에는, 이 A라는 배열에는 이렇게 5개의 값이 저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반복문에 의해서 각각의 A0,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을 인덱싱 해서 쓸 수 있구나. 이게 A0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A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마지막 거는 A의 5가 아니라 A의 4가 된다. 그래서 인덱스의 번호는 0에서부터 4까지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자, 배열의 사용 방법, 기본적인 내용을 코딩을 했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배열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두 번째 문제로 이런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죠. 문제. 자, 배열이 1000개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큰 10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입력할 개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래서 5라고 입력을 받았네요. 5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스캔F를 해서 이 5개 5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5개를 입력하세요 하고 스캔F를 5번 반복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저장을 해야 되니까 i의 값을 이용해서 0부터 4까지 하나씩 변화시키면서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출력을 했네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맨 앞에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의 두 번째 문제. 추가 새 프로젝트 016 어레이 인풋 그럴까요? 어레이에 입력받는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stdio.h로 쓰고요. 어레이를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를 저장하는 어레이 1000개짜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100개짜리만 지정을 하죠. 어레이는 조금 여유 있게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레이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어레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레이가 한번 선언이 되면 100개짜리 어레이가 선언이 되면 100개까지의 값만을 쓸 수가 있고요. 1000개짜리가 하나 만들어지면 1000개까지만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print f 몇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scanf 언더바 s를 쓰죠. %d 해서 n에다가 입력을 받겠습니다. n은 여기다 선언을 해야겠네요. int n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다 n개를 반복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for int i는 0부터 i가 n까지 i++. 자, 항상 이렇게 i가 0부터 n보다 작은 동안,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은 동안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습관처럼 scanf 언더바_s %d 하고 여기에다가는 AI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5개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데 출력을 거꾸로 순서대로 출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배열 A가 이렇게 있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썼고 쓰지 않은 데이터가 95개가 있죠. 95개는 그냥 비워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값을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 있는 인덱스는 A의 0가 되고 1, 2, 3 얘는 A의 4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n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았다면 저장된 맨 뒤에 자료는 n-1번째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for int i는 n-1서부터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i는 하나씩 작아지면서 printf %d 한 칸 띄고 한 줄에다 쓰죠. 한 칸 띄고 여기에 AI를 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쓴 다음에는 줄 바꿈을 하겠습니다.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내가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물어봤을 때 난 5개 하겠습니다. 5개. 그럼 값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입력할까요? 10, 20, 30, 40, 50 이렇게 넣으면 이번에 출력할 때는 거꾸로 50, 40, 30, 20, 10 이렇게 데이터가 배열에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쓴다. 만약에 얘를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으면 equal 한 다음에 중괄호 안에 필요한 만큼 콤마로 분리해서 값을 넣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배열은 반복문하고 같이 쓴다.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하거나 반복문하고 같이 쓴다. 그때 인덱스는 만약에 n개의 데이터라면 0서부터 n-1까지다. 자, 요 인덱스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5개의 데이터라면 0서부터 4까지, 10개의 데이터라면 0서부터 9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열에 있는 최대값을 구해보자. 배열의 최대값 구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 최대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똑같은 이유로 최소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거나 특정한 값, 찾고 싶은 값, 이걸 찾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이라고 하고 서치라고 하는데요. 서치라고 하는데 이건 앞에서부터 쭉 뒤로 찾아가는 값이죠. 맨 앞에서부터 제일 큰 값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 탐색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방법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면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넉넉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5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 5개의 숫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5개의 값 중에서 얘를 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max를 A0의 값을 max라고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1서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값이 max보다 크면 max가 이제 바뀌는 거죠. max가 새로운 값으로 바뀐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다음 3이라고 max를 하고 1 아니죠. 4. 이제 4가 더 큰 값이 됐어. 그래서 max는 4가 됐고요. 1 아니죠. 그 다음에 5. 5가 더 큰 값이니까 max는 5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max에 저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값을 최소값으로 해 놓은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면 걔를 최소값으로 해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특정한 값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4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4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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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문제 한번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죠. 자, 솔루션에 추가 새 프로젝트. 자, 17번째 문제는 min max라고 하겠습니다. min max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stdio.h. 자,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익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주 프로그램 잘하게 될 때까지는 쉬운 문제라도 계속해서 프로그램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배열 A를 선언하고요. 얘는 100개 정도 선언을 하고 정수 N을 또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printf 몇 개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 물어보고요. 몇 개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 물어봐서 scanf입니다. 언더바 s를 쓰죠. %d 여기다가 n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n번 반복하면서 n번 반복하면서 여기다가 또 안내를 한번 할까요? printf %d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for int i는 0부터 n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하면서 scanf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scanf 언더바 s %d로 정수를 입력받는데 얘를 i에다 저장하는 건데 ai에 저장할 때 앞에 end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scanf는. 그리고 이제 5개의 값을 저장을 받았습니다. 저장을 받고 이번에는 하는 게 뭐냐면 제일 큰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max int max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하고요. for int 제로는 이제 이미 첫 번째 저장된 값은 max에 집어넣었으니까 그 첫 번째 요소를 다시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int i는 1부터 i는 n보다 작은 동안 if a에 저장된 값이 max보다도 더 크다면 이제 새로운 max 값이 되는 거죠. max는 새로운 지금 더 큰 값으로 max를 바꿔준다. 이 과정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는 printf 최대값은 %d 이렇게 쓰고 최대값은 max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5개라고 하고 이게 틀렸네요. 5개의 숫자가 입력되세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으니까
자, 왜 틀렸나요? 아, 얘가 n개인데 n을 써주지 않았네요. 여기에 n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d 대신에 n을 쓸 수 있으니까. 자, 5개인데 5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무 숫자나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5개 숫자, 최대값은 456 이렇게 잘 찾아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응용 문제로 최대값 찾는 문제. 민 값을 찾으라고 하면 이 똑같은 거에서, 그렇죠? 똑같은 거에서 여기 복사해서 하나 또 써볼게요. 네, 얘를 민 값을 최소 여기다 해주고, 얘가 민보다도 더 작은 값이 있으면 얘가 새로운 민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소 값은 여기가 이제 민이 되는 겁니다. 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이 비교문을 이 포문 안에 같이 해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냐? 5개다. 그리고 숫자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최대 최소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배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잘 기억하고요. 이번에는 비슷한 문제인데 짝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저장된 배열 안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것도 이제 다 똑같죠. 다 똑같고 여기만 다른 겁니다. 배열을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카운트 변수에 이 숫자를 저장할 텐데, 짝수이면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죠. 짝수이면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도 프로그램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바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짝수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이만큼 이 밑에다가 쓰죠. 배열에 이제 저장은 됐습니다. 아까 이 반복문에 의해서 저장은 됐고, 여기에서 int count를 0으로 해놓고요. 추결 시켜놓고 for int i는 0부터 n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f ai가 나머지 2 한 것이 0이면 이게 짝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짝수니까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 반복문이 다 끝나면 짝수가 있을 때마다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돼서 짝수의 개수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짝수는 %d 이렇게 쓰죠. 백슬래시 n 하고 카운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5개 데이터인데 그 중에 12, 30, 23, 45, 56, 78이다. 엔터 치면 최대값은 78, 최소값은 12, 짝수는 3개 맞죠? 12, 56, 78 해서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홀수도 계산할 수 있겠죠. 홀수도 계산할 수 있고, 뭐 3의 배수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지금은 이제 짝수의 개수를 구했지만 홀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3의 배수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배열은 무엇이다?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 우리는 정수형 자료형만 했죠. 정수형 자료형만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동일한 자료형, 동일한 자료형을 여러 개 저장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주로 반복문, 포문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
인덱스를 0서부터 주어진 배열 크기 마이너스 1까지 0부터 배열 크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한다.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한다. A에 n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인덱스는 0서부터 n-1까지가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예요, 배열이.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걸 많이 연습해서 익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